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 부동산 싸게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아라. 둘째, 마음에 드는 매물은 포기하지 말아라. 셋째, 제주도민들만 아는 숨은 매물을 찾아라 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시려면요, 신뢰가 가는 부동산을 찾으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절충도 해보고요. 제주도민끼리만 거래하는 숨은 매물을 찾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펜션 흥하거나 망하거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주가 너무 좋기는 한데 막상 내려오면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제주 사람들도 육지 사람들과 똑같이 본인에게 맞는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제주는 취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무상교육 및 지원사업 체계가 잘 되어 있고요. 취직률도 전국 1위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제주도에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육지와 차이가 있다면요, 제주가 관광도시이다 보니 관광업에 관련된 직업과 자영업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렌터카 회사, 박물관, 호텔, 카지노, 운송업이나 유통회사에서 종사하거나 식당, 카페, 펜션 등의 자영업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직장은 육지에서처럼 얽매여 있어서 싫고 식당이나 카페는 경험도 없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시고 그나마 듣기에 수월하다는 펜션을 하려는데 제주도에 그 많은 펜션들이 있는데 운영이 되기는 하나요? 라고 저에게 다시 곤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주도 펜션 운영은 흥하거나 망하거나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 펜션은 유행이 있다 입니다. 제주도 숙박업은 반드시 유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5, 6년 전만 해도 제주도 농가를 리모델링하여 독채 펜션을 운영하면 1박에 45만원 이상이어도 만실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성비를 잘 따지지 않고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 리모델링한 제주농가 독채 펜션이 너무 많아져서요, 이젠 1박에 35만원을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주도 농가 컨셉으로 숙박업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이미 늦으신 겁니다. 또한 4, 5년 전만 해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단독주택에 개인 풀장만 있으면 성수기 때는 7, 80만원이어도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요, 해외여행이 단절되다 보니 커플들이 모두 신혼여행을 제주로 내려오게 되어서 가격이 비싸도 허니문에 어울리기만 하면 펜션이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요즘 젊은 커플들의 대부분의 여행이 해외로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행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즘은 어떤 펜션이 유행을 하느냐고 여쭤보실 겁니다. 요즘 대세는요, 사랑하는 반려견을 배려해주고 함께 숙박도 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펜션과 제주도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워케이션 펜션이 대유행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족 단위나 단체 관광을 와서 펜션 정원에서 바베큐도 하고 저녁 내내 시끌벅적하게 떠들 수 있는 펜션이 운영이 잘 되었지만요, 요즘은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1인이나 절친, 커플 등 소수로 놀러와서
조용하게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펜션이 더욱더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조용하게 거닐 수 있는 마을 산책로나 해안가 산책로가 인근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두모리에 리조트도 이러한 유행을 맞춰 2년 전부터는 정원외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한 객실에 성인은 오직 2명만 받고 있고요. 시끌벅적했던 바베큐장이나 족욕장은 이미 폐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새로 조성하고 객실 베란다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티테이블을 치우고 사무용 테이블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도의 펜션업은 불과 2, 3년을 주기로 상황에 따른 유행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인 운영 방침을 변경하셔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쳐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입니다.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시겠다는 분들과 컨설팅을 많이 해보면요. 농가나 단독주택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땅을 사서 건축하는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도 힘들다고 하니 운영이 잘 될 만한 펜션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다고 계속 고집들을 피우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신을 데리고 와도요, 기존의 건물이나 정원을 고쳐 쓰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가 110평에 2억 8천을 주고 산 오래된 폐가를 리모델링 하려면요, 이전 방송 113편 제주농가 인테리어 천차만별 편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꼭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무작정 겉모습이 제주 분위기라며 낭만에 취하셔서 제주도 폐가를 비싼 비용에 매입하셨다가는 신축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도 한계가 있어 생각하신 대로 그 그림이 잘 나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천장을 털어내고 다시 지붕을 징크등으로 씌우면 낭만적인 제주도 농가의 모습은 단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정원에 흔들리자 하나와 몇 그루의 야자수를 배치하여 제주다움을 만드시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효과 면에서도 훨씬 수월하고 우수합니다. 다만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고 제주 감각만 살려주면 다시 제주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제주도 농가도 가끔은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가를 계약하시기 전에 제게 전화를 주셔서 함께 답사를 다녀온 후에 주의사항을 설명드리시고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숙박업의 기본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인근의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의 유명 해수욕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수온이 매우 따뜻하여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육지보다는 여름 해수욕 기간이 2배는 더 길기 때문에 펜션과 가까운 곳에 유명 해수욕장이 있다면 이미 1년의 절반은 영업을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민 레포츠 1위인 낚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펜션에서 도보거리에 낚시 포인트가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둘째, 마을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합니다. 펜션 손님은 제주 여행 기간 동안 항상 들떠 있기 때문에요. 늦게까지 잠을 잘 주무시질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펜션이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밤새 펜션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이웃 주민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고 오시는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숙박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 재방문의 확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을과 벗어나도 안 됩니다. 주변이 너무 어둡고 무섭다면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젊은 친구들이나 여성분들, 커플들이 재방문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셋째, 청결하고 친절하셔야 합니다. 숙박업의 생명은 청결과 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손님들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침구에 냄새가 났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방문 리뷰가 단 몇 개만 생겨도 펜션은 잘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친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에 씻고 쉬어야 하는 펜션에 왔는데 직원이나 펜션 주인이 입실하거나 퇴실을 할 때 인사도 잘 안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역시 재방문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행 가방이라도 문 앞에까지 옮겨주고 오늘 내려오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걸어주신다면 방문객은 숙박하시는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다가 다음에 또 방문 계획을 본 펜션으로 잡으실 겁니다. 넷째입니다.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에 그리던 제주에는 내려왔지만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며 막막했던 입도 초창기의 마음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은요, 육지에서 내려와 펜션업을 하시는 펜션 주인들에게 궁금한 것도 많고 대부분 많이 부러워들 하십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10년간 숙박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제주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였습니다. 또한 제주에 살아보시니 육지에 비해서 뭐가 좋으세요?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5분 정도만이라도 육지에서 내려온 계기가 이러했고 제주에 살아보니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여유가 있고 행복하더라 라는 말씀만 드려도요, 제주를 동경하는 객실 손님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고 잠시 나눈 몇 마디의 대화만으로도 펜션 손님은 꼭 재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펜션 흥하거나 망하거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10년간 제주도에서 입도 컨설팅을 해오면서 흥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지켜봤고요. 망하셔서 다시 육지를 올라가시는 분들도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숙박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올라가신 분들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머릿속에 본인만의 제주 숙박업에 대한 구상을 꽉 채우고 오셔서 경험자인 저의 조언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경우. 둘째, 컨설팅을 받으시면서도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결국 제주에 먼저 입도한 친구들의 조언을 더 믿고 참고하셨던 경우. 셋째, 육지에서 대기업이나 고위 공무원을 하다 오셨다며 본인 잘난 맛에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모두 무시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늘 내게 좋은 말만 하며 당신은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숙박업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은 숙박업의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하고 펜션이 흥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망할 때에는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니 펜션 운영이 잘 될 때 오히려 방문한 손님들에게 감사함을 더 표현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이 제주도 2주 정착을 희망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농어촌 민박업의 조건과 알림사항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